사람들은 가족이니까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도와준다는 이유로 조금 불편한 건 참고 넘기는 게 맞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조용히 있으면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참은 건 사랑이 아니라 제 자리를 내주는 일이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집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선택한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사연끌림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밥을 하면서도 두 그릇 대신 한 그릇만 꺼내는 게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한 사람 먹을 만큼만 끓이는 게 어색해서 처음에는 예전처럼 많이 끓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틀, 사흘 같은 반찬을 먹게 됐습니다.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집안이 이렇게 넓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아들 목소리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잠시 뒤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짐은 많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어머님은 그냥 몸만 오세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자주 입던 외투, 그리고 남편 영정사진만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없는 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는 제가 살던 집보다 컸어요. 거실은 넓었고 베란다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방은 이쪽이에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침대와 옷장이 갖춰져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잠깐 신세 지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모셔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끝에 묘하게 마음에 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잠깐 계시는 거니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그렇게 들은 건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리고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앉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주가 없어서인지 오히려 그 조용함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다면 더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고 며느리가 몇 마디를 거들었지만 저는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괜히 말을 못해서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혼자는 아니구나. 그 생각이 위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서먹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는데 이미 며느리가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 돼서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첫날부터 며느리 일을 뺏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낮 동안 집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낮에 집에 계시니까 편하시겠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고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이미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자 며느리 친구가 말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는구나. 좋으시겠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낮에 안 계시는 날도 많아.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낮에 안 계시다는 말이 이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인지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거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말들이 요즘은 하나씩 마음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괜히 예민한가 싶었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을 껐습니다. 그래도 왠지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제 방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 들어가고 화장실을 지나서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은 바깥이 아니라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고 아침 햇빛은 들지 않았어요. 오후가 돼서야 간접적으로 빛이 조금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 방은 남향이어야 했고 안방을 제가 쓸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 방도 있었지만 그건 가끔 오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이 집에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가장 구석진 방을 쓰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방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밥을 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식탁을 정리했어요. 며느리는 가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그땐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바쁘고 저는 집에 있으니 조금 거들어주는 거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을 하지 않으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주방 불을 켜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퇴근하면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당연해졌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먹고 자는 집이었고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말이에요.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시트가 새로 깔려 있었고 베개 위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랍을 봤어요. 속옷이 다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개어둔 방식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에 며느리에게 물었, 저녁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방에 들어갔었어? 네, 어머니 안 계셔서 청소했어요.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서랍도 열었니? 속옷이 좀 흐트러져 있길래 다시 정리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마워라는 말만 했어요. 그날 밤 서랍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물건이었지만 제 방식은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니 옷장 안 외투 순서가 바뀌어 있었고 양말도 색깔별로 다시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방 정리했어? 네, 어머님은 낮에 안 계시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말 이후로 제 방은 제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없을 때 누군가 들어오고 제 물건을 만지고 제 자리를 정리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에만 너무 오래 계세요. 바람도 좀 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일부러 오래 밖에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면 눈치가 보였어요. 한 번은 오후에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어머님 나가셨어. 요즘 집에 계속 계셔서 좀 답답했거든.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답답하구나.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 제 방은 있지만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괜히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온다고 말씀드렸죠? 며느리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말했어요. 응, 들었어.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오늘 좀 쉬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쉬라고 하니 쉬어야 하는 게 맞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결국 주방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접시를 꺼냈어요.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손님이 온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예의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 1시쯤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3명의 여자분들이었고 며느리 또래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비슷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들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어머님이세요? 네. 어머님 모시고 사시는구나.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웃기만 했어요. 거실에 사람들이 앉고 음식이 나오고 집안이 금세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채우고 티슈가 필요하면 가져다 주고 접시가 쌓이면 치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때 한 분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방은 어디세요? 그 질문이 나오자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웃던 얼굴을 잠깐 멈췄고 말소리도 한 박자 늦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쪽이에요. 저희는 방을 쓰임새에 맞게 쓰거든요. 쓰임새에 맞게?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분은 차를 마시는 척 고개를 숙였고 다른 분은 며느리를 잠깐 바라봤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손님 오면 손님방 쓰고요. 평소에는 어머니가 쓰세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 그 단어가 가슴 깊이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방을 설명하는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저는 설명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어요. 손님 오셨네? 아들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사신다면서요? 정말 효자네요.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어요. 뭘요? 당연한 거죠.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시 말을 보탰어요. 근데 어머니는 낮에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더 편하긴 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활동적이시거든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아까 며느리가 했던 말, 쓰임새에 맞게 쓴다는 말은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고 며느리와 손님들, 아들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다른 말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쓰임새에 맞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방 이야기일까요? 사람 이야기일까요? 손님이 올 때는 손님 방으로 쓰고 평소에는 저에게 주고 그렇다면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요? 항상 필요할 때만 쓰이는 사람일까요? 설거지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물이 튀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까지 배웅하고 들어와 말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 안 하세요? 그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지금 할게.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간이 맞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봤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아까 그 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와이프 친구들이 엄마 칭찬 많이 했어. 그래?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고.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밥을 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 방은 늘 어두웠습니다. 아까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쓰임새에 맞게. 그 말이 방 이야기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 말이 저에 대한 얘기라면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들도 웃었고 손님들도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쓰임새를 가진 사람인지 말입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도록 눈을 감지 못했어요. 잠깐 잠든 사이에도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쓰임새에 맞게 쓰는 거죠. 며느리의 웃는 얼굴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6시에 눈을 떴고 세수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에 올렸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오늘 날씨가 좋네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아들도 나왔어요. 엄마, 아침 준비했어요? 음, 고맙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았어요. 어제 거실에서 웃으며 넘기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어제 일을 꺼내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저도요.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말해도 소용없겠구나. 며느리는 웃으며 농담이었어요 라고 할 겁니다. 아들은 엄마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래,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며 물러설 거예요.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서랍을 열자 통장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이 집에 올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거의 만지지 않았어요. 용돈도 따로 쓰지 않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편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편함이 아니었어요. 제 돈을 제가 쓰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서랍 안에 있던 서류들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 정리하러 왔습니다. 직원 안내를 받아 잔액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제 돈만큼은 제가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살던 집 앞을 지나갔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월세를 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그냥 월세 주고 우리랑 사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아, 그러셨어요?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평소처럼 준비했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아들 부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엄마, 오늘 반찬 맛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음,
그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 저는 너무 많은 걸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작아질수록 제 자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이 방에서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손님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쓰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서랍을 열어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 남아야 할 이유를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아들은 걱정은 하지만 저를 이해해 주진 않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하지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사는 게 지금보다 더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올 때부터 짐을 최소한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속옷과 양말, 손수건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서류도 넣었어요. 남편 영정사진도 조심히 넣었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더 적었어요. 가방문을 닫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날짜만 정하면 돼요. 그 다음날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달 반 동안 머물렀던 이 방이었어요. 햇빛 한번 제대로 안 드는 방. 제가 없을 때마다 누군가 들어와서 정리하던 방. 옷장을 열었어요. 가방이 안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점검했던 그 가방이요.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서랍을 열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통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모두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살이 빠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밥맛이 나는데 편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옷이 아니라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입었던 외투를 꺼냈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2달 반을 살았는데 짐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이 집에 올 때도 적게 가져왔지만 그래도 그때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간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거실을 지났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을 봤어요. 매일 아침 밥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국을 끓이던 곳이요. 오늘은 안 했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오늘 나가려고. 예? 지금이요? 어디 가시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집으로 갈 거야.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무슨 일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남편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지금 하면 되지. 며느리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보, 일어나요. 어머님이 나가신대요. 아들이 황급히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간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 집으로 가려고.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 못할 거였으니까요. 쓰임새에 맞게 쓴다는 말의 의미를요. 제 방이 제 공간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역할이었다는 걸요.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야.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화난 거 있으면 말해요. 우리가 사과할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화난 거 아니야. 그냥 갈 곳이 있어서 가는 거야. 엄마! 아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 그 말만 남기고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들 부부가 복도 끝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이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제 집 주소를 말했어요. 30년 살았던 그 집 주소를요. 차가 출발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이었어요.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던 열쇠였어요. 문을 열었더니 집안이 보였어요. 월세 세입자가 계약했지만 아직 이사 오기 전이었어요. 빈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그 순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2달 반 동안 제대로 된 햇빛을 못 봤어요. 어두운 방에서 눈치 보며 작아지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 집이에요. 제 공간이고 제 시간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전화기를 꺼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월세 계약 취소하려고요.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간단한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제 선택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쓰임새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온 날 뭔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